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사고에서 먼저 옵니다.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몸에서 오거든요. 머리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딱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의 전환. 우리 눈만 뜨면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이러는데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이나 사건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나옵니다. 남대문에 추어탕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추어탕을 이렇게 맛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요 미꾸라지를 이동을 시킬 때 몇 마리의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 메기한테 잡아먹힐까 봐 요리조리 피하면서 육질이 쫄깃쫄깃해지는 거랍니다. 여기에서 메기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스트레스 없이는 노력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죠. 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사고에서 먼저 옵니다.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몸에서 오거든요. 머리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딱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의 전환. 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어? 요거 남았어. 이만큼이나 하고 요것만 남았어는 큰 차이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30년 일했으니까 나 이제 제2의 일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좀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기가 아파가 아니라 건강한데 여기도 건강하고 여기도 건강하고 여기도 건강하고 벌써 이거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고를 전환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키가 남자분인데 155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나는 한 번도 내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남들이 쓸데없이 큰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가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려요. 감사일기. 감사일기.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근데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죽고 싶어. 이러면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나 직장 때려치고 싶어. 때려치지는 말고 때려치고 싶기만 해라. 자기네 가훈이 아님 말고래. 아님 말고. 야, 나 돈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야,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저는 거기다 두 줄을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구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 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내가 오늘 유난히 허리가 아프구나. 어제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겠지. 구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일상생활을 한번 대입시켜보세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또 행복일기, 행복일기.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는데요. 우리 어느 때 배고프다 밥 먹고 나면 그 포만감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처음 낳아서 딱 제 품에 안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너무 행복했다. 제가 첫 강의를 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후배 강사들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60 넘어서도 강의를 그렇게 매일 하세요? 이래요. 그럼 제가 피눈물 나게 노력한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자격증이 68개입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배웠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배워서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런 걸 왜 쓸데없는 것까지 배웠지 했는데 그런 게 녹아내려서 어느 날 강의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쓰면서 제가 하는 강의에 녹아내린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나이까지 강의를 열심히 또 많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나름대로 행복일기를 써보세요. 아들이 첫 취직해서 나에게 내복을 사줬을 때 행복하다. 남편이 내가 고생을 알아주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긍정의 스트로크를 주는 거예요. 감정 표출. 감정 표출을 꾹꾹 눌러놓게 되면 이게 어느 날 폭발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긍정의 스트로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었는데 이 에너지로 나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 걷기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100m 달리기를 몇 초 안에 한번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요. 세 번째가 유머 웃음입니다. 유머. 거듭 강조 드리는 건 정말 유머를 생활화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이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쟤한테 막 재밌게, 어머, 선생님은 되게 멋지십니다를 제가 불어로 해볼까요? 이러면 어떤 분이 불어 잘하시나 봐요. 해보세요. 이래요. 멋져 불어. 제가 이래요. 멋져 불어. 그러면, 아유, 나이 값도 못하면서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갖고 무게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웃으면서 속이 벼서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다음은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데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예요. 배운다고 해서 꼭 본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도 배우고요. 또 춤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면 노래 실력이 팍팍 늘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안에서 싹 나가니까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미리 가늠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희 철학 교수님께서 죽음이 등 뒤에 딱 달라붙더니 사람이 욕을 못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를 죽음에 대해서 우리 10년밖에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미리 걱정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이것이 모여서 내일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이게 또 10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너 이리 와 이럴 때 나 이제 잘 살았어. 잘 살다 갑니다. 소풍을 끝내고 갑니다. 이러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쓰셨대요. 허둥대다가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정말 알차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치열하게가 아니라 알차고 재밌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는 사고의 전환, 감정, 그게 곧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을 잘 다루려면 행복일기, 감사일기, 또 감정, 긍정적인 스트로크 주고요. 또 유머와 웃음 생활화하고요. 끝으로 완전히 벗어나기예요. 스트레스 받는 그 장소를 떠나야죠. 계속 이러고 있다 보면 아까 요만큼 받았던 스트레스 강도가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장소를 떠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얼른 나가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유머책 봐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행복일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씩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